변화에 대해서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변화에 대한 사례.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훌륭한 야구 선수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93년에 프로 데뷔해서 2010년에 은퇴한 양준혁이라는 그런 훌륭한 야구 선수입니다. 뭐 은퇴 시점에 보게 되면 출전도 2135회로 1등 했고요. 안타도 2318개로 1등을 했고 홈런도 351개, 타점도 1389개, 득점도 1등, 볼넷도 1등, 은퇴 시점입니다. 타수도 7332에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래서 양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느냐? 방신이다. 자, 이게 이제 만세타법입니다. 이렇게 타격을 하고 이렇게 만세한 거죠. 만세타법도 유명한데 이 사람이 조금씩 혹은 크게 변화를 야구 선수할 때 내가 한 가지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변화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에 대한 신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변하냐? 야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 한 가지로 쭉 가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 사람의 답변입니다. 저렇게 질문하니까.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된다. 명품이 명품이냐? 신상품이 계속 나와야 명품의 가치도 유지되는 거지. 그대로 있으면은 구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표현입니다. 양준혁이 내가 멈춰 있으면 유지도 아니고 퇴보이다. 내가 가만히 멈춰 있으면 유지가 아니고 퇴보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자꾸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도 마찬가지다. 프로야구 은퇴하고 방송 일하고 이제 새롭게 수산업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 수산업을 하기 위해서 방송과 야구는 접었다. 자, 홀만 수산업을 온 게 아니고 아예 기초한 것이다. 미련을 가지면 힘들고 고달프다. 늘 앞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방어를 양식하는 양식장이고, 양식장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양식하는 거고, 이걸 방어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 변해야 된다. 야구도 변하고 사업도 변했을 때, 그래서 지금은 방어로 성공했다고 봅니다. 1년에 매출액이 30억 정도 뭐 된다고 본인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야구, 양신에서 방신으로 이렇게 변화를 줘서 아이가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는 것이 신문에 나와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포드 시스템입니다. 자, 포드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 포드 회사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 이 사람이 포드 회사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에디슨 우리 발명가 에디슨 있죠? 그 에디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1903년에 포드 자동차를 설립했습니다. 그때 포드 시스템이 뭐냐? 생산 현장의 표준화 개념을 보완한 이동 조립법을 도입했다. 변화를 준 거죠. 기존에는 표준화 개념인데 그거다가 이동 조립법 1913년 오늘날은 다 이동 조립법으로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에 컨베어 벨트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뭐냐? 작업의 동시 관리 생산 방식이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자동차 가격이 950불인데요. 450불로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포디즘을 하는데, 자, 직원들한테는 높은 임금을 주고 소비자한테는 낮은 가격에 파는 그것을 포디즘입니다. 고임금 저가격 실현인데, 그렇게 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포디즘. 어떤 방법으로 하냐? 경영을 합리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고임금이 얼마냐? 그 당시에 하루의 임금이 다른 자동차나 다른 제조회사는 2불 40센트인데 여기는 5불을 줬습니다. 그 2배를 줬죠. 그러니까 임금은 많이 주고 자동차는 950에서 450불이니까 거의 반 이하죠.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경영 합리화인데 생산을 표준화시켰다. 제품도 단순화시키고 부분품도 규격화하고 작업도 단순화시키고 기계나 공구는 전문화시켰습니다. 이동 조립법 한 군데에서 생산한 게 아니고 자동차를 이동시키면서 생산합니다.
이게 작업 동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능률이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업 동시 관리 생산 방식이 있고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드가 자동차 생산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의 봉사기관이다. 포드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실천하고 이동조리법을 도입해서 대량 생산 기초로 경영책에 많이 나옵니다. 생산의 표준화, 3S라고 하죠.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경영책에 많이 나오는 3S. 그래서 단순화하고 표준화하고 전문화. 근데 이것이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포드 시스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만든 자동차입니다. T 모델이라고 합니다. 1908년에 나와가지고 1927년에 단종을 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사람을 기계에 예속시켰다. 컨베이어가 계속 흘러간다. 작업을 컨베이어 속도에 맞추는 것에 사람을 기계에 예속시켰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고, 컨베이어니까 한 공정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전체 작업을 이미 스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제품을 단순화시켰어요. 시장 변화에 적응력이 약해진 거죠. 제품이 단순화 한 가지만 이것만 해서 1908년에서 27년까지 이 제품만 팔았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동차가 잘 팔렸어요. 950불을 450불로 이렇게 반 가격 파니까 당연히 잘 팔리겠죠. 그 다음에 종업원 임금 2배로 주니까 훌륭한 기술력이 좋은 사람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잘 팔리니까 똑같은 것을 계속 팔았어요. 근데 소비자는 변한단 말이죠. 외부 환경의 변화가 소비자가 있어요. 고객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자동차가 싼 가격 준 게 아니고 좋은 차를 희망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T형 자동차인데요. T형 자동차만 집착한 나머지 GM이나 크라이슬러의 선두자리를 내줬다. 이게 T 모델. 오늘날 보는 자동차가 틀립니다. 이게 T 모델인데, 그래서 이 T 모델만 잘 팔리니까 계속 한 거죠. 그래서 1930년에 아들인 에디셀 포드가 이제 아버지가 물러나고요. 자동차 회사가 안 좋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설립자가 물러나고 아들이 대표를 취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드 회사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변화를 줘서 훌륭한 이렇게 회사로 됐지만, 그것을 변화를 안 하고 계속 똑같이 하니까 결국은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뒤처져서 물러나고 설립자가 물러나고 후계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디트로이트 가면 포드 자동차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아닙니다. 옛날 자동차 쭉 박물관에 전시해놨는데 지금 자동차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를 나이가 변화 없이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안 좋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포드 자동차 그러면은 변화의 이렇게 핵심인데 결국은 변화를 안 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좋은 점과 안 했을 때의 나쁜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건 일본 회사의 후지 필름입니다. 자, 후지 필름이 옛날에 지금은 카메라가 필름이 없죠. 근데 옛날에는 필름이 있었단 말이죠. 필름이 있던 것이 없는 거로 가버리니까 회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후지 필름은 잘 나가고 있고 코닥은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거 뭐냐?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력이다. 후지 필름은 디지털 기술 자체 개발하는 동죠. 디지털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코닥은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재료나 의약품, 화장 같은 여러 분야의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했는데 필름 회사가 왜 의약품이고 화장품이냐? 그러면 이게 넓게 보면 화학입니다. 필름도 화학이고 의약품도 화학이고 화장품도 화학이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다 연결고리가 화학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화학 분야의 사업 다각화를 했고요. 과감한 신기술을 연구개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계속 신기술 연구 개발을 해서 여기 지금 후지필름의 사업 구조인데요. 자,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헬스케어,
그 다음에 머티리얼, 그 다음에 비즈니스 혁신, 그 다음에 이미징, 요 네 개가 보게 되면 골고루 비슷하게 여기가 32.5%가 했을게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이 23%고요. 비즈니스 혁신하는 부분이 29%고 이미징은 14%로 줄었습니다. 요 네 가지를 골고루 해서 자, 오늘날은 푸시필름이 아주 좋은 회사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코닥은 자, 필름 업계의 선도기업입니다. 오랫동안 선도기업이다 보니까 변화를 안 하게 된 거죠. 변화가 하긴 했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해서 뭐 지금 회사가 뭐 죽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 근년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그래서 코닥은 옛날 같은 필름 있을 때 명성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코닥입니다. 그래서 후지필름이 어떻게 변화를 해서 살아났느냐 그래서 필름에서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해서 했다. 결론은 약간 변화를 했다는 거고요. 소니 회사, 소니는 유명한 전자 회사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자 비중이 여기가 2012년에 68%인데요. 지금은 전자는 34%로 줄었고요. 콘텐츠가 51%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 사업은 게임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뭐 플레이스테이션, PSN, 음악, 음반이나 스트리밍, 영화, 소니 픽처스, 이미지 및 센싱 솔루션, 카메라 센서, 전자제품, 그 다음에 금융,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바일 이런 것이 주요 사업이고 최근에는 전기차 분야까지 했다 그죠. 그래서 콘텐츠와 기술을 결합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기술기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특히 게임이나 음악, 영화 그런 콘텐츠 사업하고 반도체, 금융, 전자가 균형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소니다. 과거에는 전자회사 그러면 소니가 1번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2003년인데요. 그때는 전자제품이 월등하게 많았죠. 그 다음 게임, 영화, 금융, 서비스, 음악, 기타인데 지금은 여기에는 자, 게임 쪽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하고요. 뭐 금융, 그래서 전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죠. 그래서 지금 회사가 전자회사에서 엔터테인먼트로 변신을 해서 한때 어려울 때가요. 2008년도에 이게 삼성전자와 소니의 영업이익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2008년도에 소니는 그러니까 2조 원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2조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2013년에는 2,300억 이익이 난 거고요. 99년에는 2조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웠죠. 근데 이렇게 변신을 해서 자 2023년도에는 10조의 이익이 났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반도체 영향 때문에 많이 갔다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소니가 그러니까 변신을 해서 뭘로 변신했느냐? 그러면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 음악, 영화, 이미지 센싱 솔루션, 금융, 모바일 이쪽으로 변신해서 회사가 좋은 회사로 계속 남아있다. 결국 변화에 성공한 회사가 소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회사에 자 이렇게 변화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변화를 보는 통찰력을 키워야 된다. 미래든 직원이든. 그러면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론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험만 갖고도 안 되고 이론만 갖고도 안 된다. 두 개를 같이 있어야지 통찰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만화는 1965년에 만화가입니다. 만화가가 학생 잡지에 실린 그런 만화인데요. 자, 1965년에 2000년을 상상을 했습니다. 2000년을 상상했는데 자, 60년 전에 상상했던 미래 모습이 대부분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는 것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1965년에 만화가가 2000년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찰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론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험은 각자 있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터득하는 거고요. 이론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가 태공이 말한 건데 인생불학 명명녀 야한이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어둡고 마치 밤길을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론 공부, 뭐 이론이란 학교 공부를 꼭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아갈 그런 분야에 대한 이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경험도 쌓아야지 통찰력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공부를 얘기하죠. 평생 공부를 태공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고자 했다. 그러면 결단하라는 거죠. 빠르고 결단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결단해라. 그래서 여기 스텝이 1부터 10까지 있는데 성공의 스텝은 뭐냐?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게 벌써 반이 갔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뭔가 시작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결단했으면 시작을 해라. 변화에 대해서 결단했으면 변화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실행을 옮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 머리만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 빠르고 결단 있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